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목표, 목적 이런 것을 이제 정하고 그래서 이 목표와 목적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목적을 정할 때도 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이제 목표나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스로 이뤄 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이룰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실제 공부의 효율이 확 늘고 왜냐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효율이 안 늘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야지 실제로 효율이 늘 수밖에 없고 그래야 성적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제 학교 공부 지금의 제가 아예 시작점에서도 인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인제 "수업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공부 방법에 대한 수업을 제공을 하는데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들은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자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울 게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더 잘 사용하느냐, 어떤 형태로 옮겨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지금 단계가 1 단계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 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실제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공부 방법을 익혀야 돼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서 얘기한 지식을 기억력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없으면 그다음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면 또 그다음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제 일반적으로 지식과 감정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워낙에 진화의 과정에서 동물들까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 이 과정은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다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능동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하고자 실제 두뇌 발달을 시키고자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냐면은 논리적인 사고부터거든요.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은 맞다 틀리다가 구분이 돼 있을 때 이 틀린 것을 왜 틀렸을까를 가지고서는 계속 인제 바꿔가는 그런 형태. 예. 틀렸으면 그 틀린 것을 맞다로 바꿔가는 그러한 공부. 이게 돼야 그다음에 이 뭐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목표나 목적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 과정이 빠지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공부를 했었다라고. 근데 상위권에 올라가서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이렇게 성취감을 통해서 가는 학생들이라 확률이 높고요. 이 성적이 한번 공부하는데 뚝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뭐 이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하위권이 있고 중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선 공부를 즐기는 학생들은 이 이것보다 한참 위인 요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나 될까요? 예. 어쨌든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떤 두뇌 능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두뇌 능력을 가지고 가면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서는 할 때 제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지금까지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낸 문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내는 문제라든가 밖에 나와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잘 풀어 봐야 이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그 두뇌 영역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쵸?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달랐죠. 어떻게 했죠? 딱 목적과 목표가 확실했죠? 뭐였죠? 필체를 컴퓨터에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자 목표였죠. 그러고 나서 이걸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애플을 만들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중간에 가다 보면 뭐죠? OS X라고 해 가지고 나온 거, 유닉스와 유닉스와 OS를 섞어 가지고 만든 그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들었죠.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다음엔 또 뭐가 있었죠? 스마트폰. 이것도 스티브 잡스가 그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을 연결해 가면서,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 가면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두뇌.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뇌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면은 그 뭐죠? 그 한 100 년에 한 명 나왔다, 100 년에 한 명 나왔다고 한다면 이 앞에서는 이 공부를 하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해 가면서 공부에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상위 뭐 전체 전 세계의 1% 라고, 1% 2% 라고 얘기를 한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적은 0.000 몇 퍼센트에 들어가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지금 학교 공부를 통해서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제가 인제 이 부분까지는 인제 구체적으로 안 가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인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예. 뉴턴하고 또 얘기를 많이 했어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예. 이 사람들은요, 스티브 잡스보다도 더 한 단계 진일보한 두뇌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 개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두뇌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제 가장 쉬운 뉴턴의 예를 들면 힘의 원리와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가지고 '그렇다면 힘이 충분히 있으면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공위성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두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내는, 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그 두뇌 능력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두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한번 보면 되겠죠. 과연 내가 그 지금까지 여기에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인제 하면, 이제 실제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공부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럼 스티브 잡스 같은 두뇌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두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감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공부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보신 것처럼 여기 쭉 오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지고 틀린 것을 어떻게 하면 맞는 걸로 바꿀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해 가면서 바꾸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면서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두뇌 능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뇌가 사용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지금 이게 5번 5 회죠. 6 회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인제 이 공부 방법, 두뇌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화를 해 왔는지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